안녕하십니까, 박기비입니다. 이번 동영상에서는 인수분해에 대해서 두 번째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이 동영상에서 설명할 내용 역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배울 때 복잡한 공식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의 계산 방법을 생각해 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려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는 이런 식의 인수분해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. 먼저 맨 뒤의 6의 약수를 골라서 적당히 써봅니다. 그리고는 이 두 수의 관계를 따져봅니다. 즉 먼저 곱해서 6이 되어야 하죠. 이것은 처음부터 6의 약수를 늘어 놓은 것이니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. 두 번째는 이 두 수를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나와야 합니다. 이것을 맞춰봐야 하는 거죠. 이 마이너스 5는 여기 있는 수입니다.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 x 빼기 2와 x 빼기 3을 각각 만들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완성합니다. 이런 인수분해 방법을 2차식에 대해서 일반화한 것이 이런 계산 방법입니다.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맨 앞의 2차항도 똑같이 약수로 분해한다는 것이 더 복잡합니다. 사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는 계산 방법입니다. 그렇다면 물어봅시다. 이런 인수분해 방법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?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런 인수분해 계산 방법을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? 이제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인수분해 계산 방법을 알기 위해서 인수분해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. 원의 정의에서 원의 방정식이 나오듯이 수학에서는 정확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고 그 개념을 논리적으로 반복해서 계산 방법이 나옵니다. 인수분해에 대한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식의 인수분해란 그 식을 곱하기로 묶어내어 표시하는 것입니다. 인수분해 공식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공식들 중에서 논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식이 단 하나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이 공식이죠. 어떤 학생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공식이지만 다른 모든 인수분해 공식들은 바로 이 공식의 반복에 불과합니다. 여기에서 수학의 본질인 패턴 인식의 문제가 나타납니다. 관심 있으신 분은 오른쪽 위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왜 제일 간단한 이 식에서 많은 복잡한 인수분해 공식이 나오는지 간단히 살펴봅시다. 그것은 여기 m이나 a, b 자리에 복잡한 것이 들어가면 패턴이 바뀌기 때문입니다. m 자리에 a 더하기 b를 넣어 봅시다. 그러면 m a 더하기 b라는 식이 a 더하기 b의 제곱식으로 변합니다. 그리고는 결국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. 또 m자리에 a 빼기 b를 넣으면 이 식은 a제곱 빼기 b제곱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식이 나오죠. 앞에서 본 2차식의 인수분해 방법도 같은 원리에서 나옵니다. 즉 ma 더하기 mb 더하기 mc는 m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반복이 인수분해의 원리인 것입니다.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. 먼저 간단한 예로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의 경우를 먼저 보고 일반화할 수 있는 복잡한 공식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것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공통인수 m을 묶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5x를 이렇게 나누어야 합니다.
그 다음에는 이렇게 각각 x와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에는 x 빼기 2가 공통이니 이것으로 묶어내는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. 인수분해가 끝난 것이죠. 이 단계에서 3과 2의 순서를 바꿔 이렇게 나갈 수도 있으나 결과는 같습니다. 방금 본 과정의 핵심을 잘 생각해 봅시다. 인수분해를 할 때 기술적 핵심은 이 중간 과정을 이렇게 나누는 데에 있습니다. 이것을 나눌 때 다음 단계에서 또 한 번 더 묶어내야 합니다. 이 점을 생각하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. 즉 1대 A는 M 대 MA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. 이제 이것을 잘 생각해 봅시다. 지금 이 비율은 인수분해 중간 과정의 항들의 비율인데 이것은 이 두 항의 곱이고 다시 이 두 항은 지금 더하기로 연결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두 항을 마지막 항의 약수들 중에서 찾은 후 그 합을 계산하면 중간항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.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첫째 항 대 둘째 항의 비율이 셋째 항 대 넷째 항이 되도록 중간항을 나누는 것이 2차식 인수분해의 기술적 핵심입니다.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가장 일반화한 것이 이 공식입니다. 이 공식과 달리 일반화된 공식의 특징은 x제곱의 계수가 1이 아니라 복잡한 경우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어쨌든 각 항의 비율이 성립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. 즉, 이 경우에는 MA 대 MB는 NA 대 NB와 같은 형식입니다. 여기에서 M 자리에 A를 넣고 A 자리에 C를 넣고 B 자리에 D를 넣고 N 자리에 B를 넣으면 원래의식이 나옵니다. 역시 핵심은 동일합니다. 첫째 항 대 둘째 항의 비율이 셋째 항 대 넷째 항이 되도록 중간항을 나누는 것이 2차식 인수분해의 핵심입니다. 이제 인수분해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답을 정리해 봅시다. 2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답은 인수분해의 정의, 즉 같은 인수를 묶어내는 것의 반복에서 온다는 것입니다. 즉 다시 같은 인수를 묶어낼 수 있도록 비율에 맞게 중간항을 나누는 것이 2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의 출처입니다. 이런 인수분해 방법을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? 답은 인수분해를 할 때 나타나는 패턴, 즉 숫자의 변화에만 집중해서 생각해내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전 동영상에서 제기했던 질문도 생각해 봅시다. 인수분해 공식은 우리가 외우는 것 뿐일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묶어내는 각 항에 다른 것을 넣어서 얼마든지 새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많은 인수분해 공식들은 활용 빈도가 매우 높은 것들을 골라낸 것일 뿐입니다.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공식들은 모두 이 공식의 반복에 불과합니다. 지금까지 인수분해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. 이 내용들은 인수분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분해가 무엇이고 왜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할 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. 인수분해에 대한 다음 동영상에서는 좀 더 문제풀이의 기술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번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